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비서실장 하면은 그 비서는 말이 없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비서는 오히려 대중에 노출되지 않고 대통령을 잘 보좌하는 게 비서의 임무다 해가지고 오히려 전에는 실장이나 그 수석들이 언론 인터뷰를 한다든지 이러면 상당히 이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지금 대통령실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의 행보는 거의 뭐 비서실장을 넘어서서 장관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전국 현안과 관련해서도 비서실장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브리핑을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훈식 비서실장의 이 이재명 정부에서 안에서의 위치가 상당히 좀 올라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또 적극적으로 그런 공간을 현재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삼총사가 있습니다. 전에 소종섭의 시사쇼에서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삼총사 우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있고 또 박찬대 의원이 있고 이 세 명 김민석, 강훈식, 박찬대 나이로 치면 이제 김민석, 박찬대, 강훈식 이렇게 되겠죠. 이 세 명 이재명 대통령의 삼총사라고 제가 이름 붙여봤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이재명 정부를 끌고 가는데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에는 자신의 친구죠. 김민석 의원을 국무총리로 앉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뭐 APEC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 관련된 중요한 현안들을 챙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했고 최근 들어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슈 오세훈 시장에 대한 비판도 막 하면서 현장도 가고 이러면서 전체적인 이 큰 이슈의 흐름을 잡아나가는 이런 역할을 이른바 내치에 있어서의 어떤 중심 역할을 잡아가는 이런 것을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맡기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 최근에 뭐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8월 달이죠. 전당대회 출마해서 정청래 대표와 맞붙었다가 패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나 뭐 대의원들 지지는 얻었지만 당원들이 이제 정청래 대표에게 몰표를 주면서 당 대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정치적인 행보를 어떻게 할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경우에 이렇게 이제 내년에 어떤 정치적인 거취와 관련해서 본다면 지자체에 출마하는 것보다는 당대표 쪽으로 도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게 어떤 현재까지의 정가의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자, 박찬대 의원은 어떨까요? 박찬대 의원은 인천시장에 출마할 것이냐가 지금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인천 지역의 언론들 제가 좀 훑어보니까 거기서도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갖고 박찬대 의원에게 뭐 질의도 하고 하는데 박찬대 의원 아직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서 뚜렷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인천시장에 출마할 수도 있지만 김민석 국무총리가 당대표에 출마하는 쪽으로 가면 박찬대 의원이 국무총리나 또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으로서는 어떤 이 선택지가 인천시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뭐 이 어떤 이 세 개 중에서 정해지지 않을까. 결국 그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제 대통령의 의중이겠죠. 내년에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찬대 의원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고 그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세 사람의 역할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이 세 사람은 대통령의 그 의중에 따라서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지금 입장을
보이는 인물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세 명.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어쨌든 자신이 생각하는 이 정부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 세 사람의 도움이 상당히 절실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 세 명을 어디에 어떤 자리에 배치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여권 내의 전반적인 권력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그리고 지자체의 선거의 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시장 나가고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 나가고 한다면 이제 그럼 국무총리를 누가 할 거냐? 또 이제 후임 다른 자리는 어떻게 할 거냐? 당대표는 어떻게 할 거냐? 정청래 대표로 그냥 갈 거냐? 누가 할 거냐? 여러 가지 이제 또 시나리오가 나오겠죠.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당대표에 도전하고 박찬대 의원이 국무총리나 비서실장으로 가고 강원식 비서실장이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거나 아니면 또 뭐 국무총리로 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세 사람의 자리가 서로 이렇게 일종의 뭐 인사 때 회전문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서로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대체제로서의 그런 정치적인 위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 세 명 중에 핵심 인물은 강훈식 비서실장입니다. 종횡무진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요. 뭐 특사로서 유럽 갔다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마이크 앞에 서가지고 전국 현안에 대해서 브리핑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바로 또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 만나더니 바로 또 미국으로 유럽으로 또 나가고 뭐 이렇게 아주 동번서번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고 있는 게 강훈식 비서실장입니다. 과거의 비서실장들은 사실 뭐 언론 노출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죠. 인터뷰를 하고 하는 경우도 사실은 거의 없었고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강훈식 비서실장은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난 8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때 SNS에다가 글을 올렸었죠. 한국에서 숙청과 혁명이 발생했다, 뭐 이런 글을 올렸었는데 그때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한라인을 개척해서 바로 이제 그 관련된 부분을 좀 수습을 했었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를 맡아서 뭐 폴란드, 루마니아 이렇게 방산 관련된 그런 특사로서의 역할을 또 수행을 했고, 이번 이재명 대통령 순방에 앞서서도 강훈식 실장이 아랍에미리트를 먼저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방산 기업이 최고 150억 달러 이상 수주를 할 거다. 우리나라의 방산 이것은 특수는 계속된다.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했고 대통령 친서도 전달을 했죠. 그리고 주요한 어떤 이 정권 차원의 브리핑 같은 걸 할 때 이럴 때에도 또 앞에 나서고 하는 게 강훈식 실장의 모습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때 김대기 비서실장이나 이관섭 비서실장이나 거의 뭐 외부 노출이 없었죠. 그런 상황과는 상당히 좀 차별화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임종석, 노영민 비서실장의 모습과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강훈식 비서실장을 거의 그냥 특임 장관식으로 임무를 줘서 특사로 갔다 오게 하고 또 이제 국내 어떤 주요한 정책적인 이슈 있을 때 가서 브리핑 하도록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대중 앞에 노출되도록 오히려 배려를 해주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강훈식 실장이 이렇게 동번서번 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배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께는 그 이재명 대통령 과거에 대선 할 때도 뭐 정무조정실장, 종합상황실장 이런 걸 맡겨서 이 강훈식 실장의 그런 정무적인 능력, 판단 능력 이런 것을 높이 평가를 해줬었죠. 이재명 대통령은 1964년생입니다. 실제로는 1963년이지만 강훈식
비서실장은 1973년생. 그러니까 실제로 10살 아래인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10살 아래인 강훈식 비서실장. 하지만 정무적인 그런 판단 능력, 그리고 이제 3선 국회의원, 충남 아산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기 때문에 어떤 국회의 능력, 그리고 이 정무적인 능력,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는 어떤 능력, 소통 능력이죠. 또 사고의 어떤 유연성, 그리고 위기관리 능력,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좀 검증됐다. 본인이 또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런 전략, 정무 이런 전문가로 그동안에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현재 강훈식 실장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제 불교계와의 관계도 좀 주목이 됩니다. 최근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제 진우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을 만났죠. 만나서 여러 가지 조계종과 관련된 불교계와 소통에 창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2일인데요. 그래서 아직 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청불회장을 맡을 가능성도 청와대 불자회장을 맡을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다음 달 12일 날 계를 받고 또 법명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불교 쪽과도 상당히 좀 관계를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강훈식 실장의 부모님이 뭐 상당히 이제 이 불교 신심이 독실한 그러한 불교 신자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도 이제 가톨릭 신앙을 가졌지만 불교에 대한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아마 계를 받고 법명을 받으면 이제 신앙을 불교로 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저런 역할, 불교계와의 역할 이런 것들도 앞으로도 좀 주목이 됩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공간을 크게 열어주는 이유는 내년에 뭐 지금 서울시장 출마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럴 수도 있고 큰 여권의 큰 틀에서 흐름에서 본다면 이 강훈식 비서실장은 충남 아산에서 3선을 한 그러니까 이 기반을 정치적인 기반을 충남에 두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충남의 중심이 천안 아산이거든요. 이쪽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거기에서 3선을 했기 때문에 충청도에 상당한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호남 그리고 충청도의 상징성 이걸 갖고 있고 또 만약에 이제 서울시장에 뭐 도전을 할지 그건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계속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불교계와도 이러한 어떤 창구를 만들어 가고 있고 불교계는 또 영남 쪽에 상당히 세가 많은 종교가 불교 아니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이 강훈식 비서실장을 뭐 어떤 이 차기가 내지는 차차기까지 내다보고 이른바 이 민주당의 이 대선 주자 인물을 좀 키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는 것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아주 적극적인 공간을 열어주는 이러한 것은 굉장히 좀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내년 이제 지자체 선거 때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러면은 어떤 자리로 가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비서실장, 국무총리, 당대표 이 세 가지가 김민석, 박찬대, 강훈식 세 명이 이렇게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서울시장에 뭐 출마할 수도 있지만 또 국무총리를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내년 초에 전국 상황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정도 좀 위치를 좀 정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역시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하게 이렇게 관심을 쏟는 데는 또 그 나름의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